여러분 반갑습니다. 책미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면서 11월의 첫 아침을 맞이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이지성 작가님의 신간 8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2016년 3월에요. 우리가 잊지 못할 아주 세계적인 바둑대전이 있었습니다. 프로기사 9단 이세돌 군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바둑대전이었죠. 그 당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승리는 바로 알파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바둑대전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인공지능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2017년도 서울대 공대 유기훈 교수의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앞으로 70년 이내, 그러니까 2090년 정도가 되면은요, 우리 사회는 이제 우리 국민의 99.997% 정도가 모두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 사회는요, 두 개의 계급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인공지능을 명령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계급과 또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당하는 계급, 이렇게 두 계급으로 우리 사회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이제 사라지거나 대체가 되죠. 그 대표적인 직업 가운데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알고 있는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 교사 같은 이런 직업들이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요,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고 정말 많은 그런 준비들을 실제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준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어떤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인문학자이지만 이지승 작가님은 선진국들이 지금 다가올 그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자신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8라는 이 책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작가님은 이 책에서 8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간상 8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앞에 2가지만 오늘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요, 바로 디지털을 차단하라입니다. 디지털을 차단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여러분 그 IT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그 허브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술자들이나 이런 프로그래머들이나 그쪽에 몰려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디지털 기구들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14세가 되기 전까지 이런 IT 기구, 그런 기구들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 수많은 그런 그 오늘날 IT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주자들은요, 실제로 가정 안에서 거의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집은요,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차 있죠. 집에서는 주로 책을 읽거나 사색하거나 가족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일찍 IT 기기에 자기 자녀들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바로 우리가 IT 기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 IT 기구들을 좋아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이제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구에 의해서 우리가 종속되고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우리가 모든 시간과 신경을 다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기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 기구의 노예가 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컨트롤 당하고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요, 이 책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디지털 기기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디지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렇게 디지털을 서랍 안에 넣어두고 대신에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독서하고 사색하고 자연이나 예술을 접하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진실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강화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정말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창조적인 상상력과 공감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인공지능에게 우리는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고 있는 창조적인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계속 우리 안에서 배양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디지털 기구에게 이렇게 노예 상태로, 종속된 상태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단하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인간성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작가님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대안으로서 두 번째로 이분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유치원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유치원을 세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두 가지 능력이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뛰어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역사상 그들은 바로 유치원생들이라고 그래요. 유치원생들.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의 그 서막을 열어가고 있는 이 프로그래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들은 몬테소리식의 유치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몬테소리식의 유치원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로운 환경 안에서 아이가 마음껏 몰입하고, 그러면서 그 놀면서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방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몬테소리식의 교육 철학을 가진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런 그 인공지능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고 또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이미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진 존재였어요. 정말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뎌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치원생, 그 어린아이를 계속 이렇게 만나고 유지시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유치원을 세워놓고 있고 계속 우리 안에 그 어린아이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런 제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우리는 계속 만나야만 한다.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일에 매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퍽퍽하게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놀이를 좋아하고 상상하기 좋아하고 뭔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분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힘주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만나시고 여러분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번 주말에는요 좀 이렇게 놀리고 그래요. 강원도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도 보고 푸른 바다도 보고 정말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정말 그 어린아이를 만나고 좀 신나게 놀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제 안에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상력과 공감 능력도 좀 회복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요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렇게 주말이 되면요 여러분, 주말에도 막 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연 속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만나시고 또 박물관도 가보시고요, 또 예술 활동에도 좀 참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공감 능력과 또 창의성을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멋진 시간으로 여러분 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